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를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도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골드만삭스 실적 부진이 부담이 되면서 하락하였고요. 은행주들의 이제 엇갈린 실적에 많이 흔들렸던 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 큰 변동성과 함께 시작을 하였지만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고요. 하지만 상승폭이 이제는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장중에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었고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앞선 내용에서와 같이 JP 모간에서도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장에서의 랠리는 1분기를 거치면서 점차 약화할 것이며 연준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예상보다 완만하지 못한 디스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4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3년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이번 랠리는요, 차익 매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에서 종목별로 최대한 많이 상승하기를 바랬던 것이었고요. 조정을 받아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몰리고 있는 것이 달러 레버리지 ETF에 상당수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230원대의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이 크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달러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300원대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80원대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환전 시기를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 주가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리비아는 2%, 테슬라는 7%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가격 인하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1월 9일부터 15일까지 12,654대로 전주 대비 500%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겠고요. 일단은 EV 섹터주 흐름은 좋게 작용은 할 수 있겠으나 시총이 높은 테슬라가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항시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실적 발표가 1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후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드는 마이너스 1.23%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못했는지가 의문일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20%의 상승을 보여주었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나스닥의 미비한 상승세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테슬라로 인한 EV 섹터주의 흐름은 따라가지 못했네요. 또한 12월 30일까지 보고가 된 공매도 내용에서는 167.3밀리언 쉐어로 공매도 최고치를 찍고 있고 이 공매도 수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납니다. 공매도를 이제 커버해야 하는 날짜는 대략적으로 5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 예상 시나리오는 3거래일 정도 공매도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2거래일 후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겠고요. 이제 얼마나 커버를 할 것인가에 상승폭이 달려 있겠지만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받을지 그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지 우려는 됩니다. 오더플로에서는 오랜만에 라지 스케일의 큰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일본봉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의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풀이장에서부터 마이너스권으로 진행이 되었던 만큼 플러스권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요. 나스닥의 재차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참 잘 따라갑니다. 버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고요.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어 퓨어 모델이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너분의 첫 번째 리뷰가 올라왔는데요. 어떠한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모델은 다른 루시드와 동일한 매직을 가지고 있고 19인치 휠과 드림 드라이브 프로 그리고 서리얼 사운드 프로 비건 가죽 인테리어가 특징으로 좋은 점과 나쁜 면이 있지만 배송을 받고 2주 동안 타본 결과 오너분은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딜리버리 체크리스트 중에서는요, 모든 것들은 괜찮았지만 트렁크가 조수석 쪽보다는 운전석에 단차가 약간 더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 더 디테일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폭우로 가시성이 좋지 않았던 날씨에 퓨어 모델은 앞유리 시야를 가리는 물방울이 공기 역학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코팅이 덜 돼서 그런 것인지 불편감을 호소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기술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개인적인 느낌이 상당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제품 중에서 발수 코팅 스프레이 같은 제품들이 나온 것이겠고요. 사실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제 다른 모델들과 다를 것이 없겠고 다만 내부 소재만 약간 바뀌었을 뿐 실내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과 소재를 칭찬을 하면서 테슬라의 품질을 능가한다고 느꼈던 빌드 품질도 칭찬을 하였습니다. 역시 미국인들은 알렉사보다는 애플을 더 선호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루시드도 애플 카플레이어가 탑재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시트와 스티어링 휠 히터는 충분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충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도 정숙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드림 드라이브 프로도 잘 작동이 되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였네요. 몇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칭찬을 하였고 약간의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선될 거라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퓨어 모델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것이 이제 개방감일 텐데요. 메탈 루프로 인한 답답한 것만 빼면 무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글라스 루프는 개방감은 뛰어나지만 아무리 열차단 썬팅을 한다고 해도 많이 더운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면 실용적 측면에서 글라스 루프보다는 메탈 루프를 더 선호할 것 같네요. 가장 긴 주행거리와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EV 순위에서도 루시드 에어가 가장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 모델 S였습니다. 테슬라의 실주행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이슈가 있었던 만큼 루시드도 최악의 조건에서 몇 킬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다음으로는 현대 아이오닉 5와 BMW i4가 있었네요. 미국에서 발표가 된 2023년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 탑10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6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테슬라 모델 3가 효율성 측면에서 그랜드 투어링을 앞서면서 1위를 차지를 하였었지만
에어 퓨어와 투어링 모델을 계기로 순위권이 바뀌었습니다. EPA 기준으로 도시와 고속도로 등급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하겠고요. 이제 갤런당 마일수로 환산이 되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순위권을 살펴보면 에어 퓨어가 투어링과 함께 1위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2위는 테슬라 모델 3, 3위는 그랜드 투어링과 모델 3의 롱 레인지, 6위권에는 루시드 에어 모델들이 쓸다시피 했네요. 이로써 대부분의 트림이 10위권에 들면서 최대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독일까지 기대감을 만들게 하고 있으면서 800km에 달하는 루시드 에어를 기다리고 있고 1080홀스파워와 837km의 루시드 에어는요, 테슬라의 경쟁자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BMW의 5 시리즈만큼 길고 S 클래스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고요. 테슬라 S 플레드보다는 높은 가속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독일에서는 완전히 흥분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번 생산량과 초과 달성으로 인해서 독일에 더 많은 차량을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는데요. 12월에 첫 번째 쇼룸을 토대로 몇 대의 차량만 딜리버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차량이 배송이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실적 발표에서 이번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네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2023년 리비안 및 루시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생산성에 미스가 절대로 나면 안 될 것이겠고, 루시드는 기존 2만 대 생산 목표를 빠르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2023년에는 프로덕션 타겟을 몇으로 잡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2022년을 되돌아보면 1분기와 2분기는 원자재 수급 문제와 임원진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분기를 보내면서 테슬라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니었냐는 말까지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에 그나마 7,000대를 달성을 하면서 올해 가이던스에 다시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000대에서 2만 대 정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시드 페이즈 2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2분기 안에는 공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퓨어 모델로 생산량을 한껏 끌어올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항상 1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에어 차량이 이제 1년가량 늦어졌었고, 그래비티 역시 1년이 딜레이가 되었고요. 생산성 역시 1년이 늦는 패턴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흑자 전환은 이것만은 제대로 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주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다시 한번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고요. 투자자들은 루시드 스탁에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그간 길었던 하락의 시간을 이제는 되돌리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는 제발 좀 상승으로 가자라고 모두들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루시드 모터스 스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말을 하면서 큰 자본 조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고, 루시드 측에서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상적이지 않은 EV 딜리버리 수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고요. 그래서 루시드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신중에 또 신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있을 날이 꼭 올 것이고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